네, 안녕하세요. 와니모니 하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이넥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제 러시아 백신에 관련된 이 CMO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좀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뭐 스트리밍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수 앱지스랑 같이 좀 주가의 상승이 좀 나왔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 백신의 수탁 생산 관련된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사실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소앱지스 같은 경우는 보다 강하게 이제 상한가가 나왔고요. 바이넥스는 한 20% 정도 상승하면서 좀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주가에 좀 움직임이 나타날 텐데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단기적인 이슈로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백신에 대한 좀 신뢰도가 아무래도 좀 중요할 수가 있는데 뭐 우리가 지금 뭐 알고 있는 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요런 것들도 사실 백신에 대해서 이런 변이라든지 이런 그 다른 부분에서 조금 물음표가 생기고 있는데 특히나 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 백신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조금 떨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생산이 당연히 CM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는 좋은 거고 긍정적이지만 이 이슈가 과연 굉장히 크게 갈까라는 부분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CMO가 많이 들어오려면 결과적으로는 뭐가 많아야 되느냐? 수요가 결국엔 많아야 되는데 이 러시아 백신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CMO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냐라는 부분에서 물음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CMO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여기 라인까지 왔을 때 우리가 조금 아쉬웠던 건 눌렸다가 다시 가는 부분인데 이날 보시면은 의도적으로 좀 찍어 누른 부분들이 좀 보이시죠? 왜냐면은 같은 라인에서 계속적으로 돌파 시도를 하다가 좀 무너졌어요. 그래서 돌파 시도하다 무너지고 돌파 시도하다가 무너지고 그래서 이제 무너지게 되면은 당연히 하단 라인 정도까지 뭐 하단이 여기도 될 수가 있고 여기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박스권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총 하나 둘셋넷세 개의 박스가 만들어지는데 그 부분에서 저점을 올려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저점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었고 지금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서 거래량 동반해서 굉장히 좀 크게 급등이 나오는 이런 움직임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때도 뭐 한 번씩 이제 댓글에 뭐 단기 이벤트가 있을 때 요게 안 되면 어떠나요?라고 했을 때 제가 CMO는 뭐 지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그런 이슈 이벤트 소멸로 단기간에 누를 수는 있지만 다시 그런 부분에서 다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금 CMO 쪽은 계속적으로 조금 우리가 관심을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자, 요거를 보시면은 요 기사를 한번 볼게요. CMO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업계 전문가들은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대규모 생산해야 되는 필요성이 느려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시장은 될 것이다. 그리고 CMO, CDMO 기업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예요. 즉 뭐냐? 전 세계적으로 이런 백신과 이런 이 치료제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많지가 않죠. 그래서 뭐 삼바부터 시작해서 삼바, 뭐 슬트리온 이런 종목군들도 이제 이 계속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이 관련된 부분에서 CDMO 관련된 부분에서 좀 기대가 커지고 있고 이런 시장으로 좀 들어오는 회사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녹십자랑도 관계가 좀 있잖아요. 업무 협약도 맺고 그래서 이그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통 제약사들도 이런 쪽에 가세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그게 뭐냐 결국엔 이 시장이 더 커진다라는 거죠. 커지고 확대가 이런 매출 부분이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서 관심도가 높아지는 거고 제약세가 들어오는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들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기 라인이 굉장히 좀 중요한 라인이에요. 여기 라인이 굉장히 좀 중요한 라인인데 지금 이번에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돌파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다음 거래에도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3만 6, 7천 원 정도 라인을 뚫어주는 걸 일단 목표를 해보시고 여기에 뚫고 올라갔다가 이제 너무 급하게 눌린다거나 아니면 거래량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거래량이 더 많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승을 할 때 거래량이 줄더라도 이렇게 음봉이 나오더라도 항상 제가 강조드린 건 전날 종가보다는 높은 상태에서 끝나주기만 하면은 다음 거래를 이어갈 수 있고 이거 중급반에서 이제 말씀드린 급등주 패턴이랑 똑같은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챙겨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거래의 캔들 자체가 무조건 전날 종가보다만 위에 있으면은 우리가 이어서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바이넥스는 다음 거래일까지는 좀 보시는 게 좀 좋겠고요. 거래량이 뭐 완전 월등하게 이런 식으로 박살나는 거 아닌 이상은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뭐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건 여기 갭을 메우면 좋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저점 라인에서 잡으셨던 분들이 이 다음 거래일들에 날아가는 것들을 기대하시더라도 어쨌든 여기 라인이 좀 메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길게 볼 수 있는 라인을 여기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봤을 땐 3만원 이하로 떨어지게 됐을 때 지금 여기 그 정가보다 10%가 마이너스가 까이는 거거든요. 요런 부분이 됐을 때는 적어도 익절 한번 다시 했다가 밑에서 잡으시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나는 장기로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상관이 없을 것이고 아마 월요일장에는 이 급등세가 유지가 돼서 일단 한 번 정도는 좀 더 튀기고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도 보시면 이수 앱지스가 마찬가지죠. 거래량이 터졌고 그 다음 거래량이 더 많이 나오면서 상한가가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고 뭐 무조건 이게 뭐 상한가를 가느냐 그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일단 좀 세게 움직일 가능성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위치를 좀 보시고 추가적인 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좀 한참 동안 뚫었어야 되는 라인들 여기도 보세요. 뚫었어야 되는 라인들을 뚫어주면서 강하게 섰었죠. 그 다음에 이 부분 이탈됐을 때 크게 조정이 나오지 않고 바로 말아 올리는 부분들이 있었죠. 왜? 여기가 깨지면 굉장히 세게 눌려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눌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라인들을 이탈을 안 시키는 것 자체가 여기는 굉장히 강한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왜? 여기서 버티지 못하고 떨어지니까 힘들었던 라인 계속 뚫어주려고 할 때마다 눌렸던 라인이잖아요. 그죠? 이런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가 일단 돌파가 되면은 일단 한 번 정도는 더 세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방의 가능성을 잡으시고 대응을 해보실 필요성은 있고요. 저는 CMO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현재 이 주가의 움직임이 급등주 패턴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 2, 3거래일 정도는 이 급등주 패턴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물론 뭐 그거에 대해서 투자 전략은 여러분들이 세우시는 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급등주 패턴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급등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주봉상으로도 35,500원부터 36,000원 라인을 좀 뚫어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날아갈 때 이 부분을 좀 메워주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봉상으로도 이런 라인도 뚫어주면 이제 고가 라인 좀 튀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움직임 나오는지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60분봉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뭐 나는 좀 60분봉 기준으로 좀 짧게 끌겠다 라고 하시는 분은 뭐 31,500원 라인에서 끊으셔도 뭐 무방하긴 한데 일단 31,000원 정도까지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조금 뭐 더 길게 보신 분들은 3만원 정도까지 보시고 그 이탈하면은 이제 밑에 라인에서 다시 잡으시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익절로 다시 기회를 잡으시는 거를 해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근데 나는 뭐 애초에 장기 투자로 갈 거고 나는 그런 데일리 트레이딩에 굉장히 약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윗라인에서 어느 정도 한 30-40% 수익 실현하시고 그 다음에 흐름들 보시면서 끌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물론 그렇게 됐을 땐 좀 아쉬움이 남겠죠.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수익을 못 봐서 좀 화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에 조금 급등으로 해서 시작할 가능성이 거의 뭐 8할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익절할 기회는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게다가 일단은 장 초반 하기 전에 이수 앱지스의
주가 움직임도 한번 체크를 같이 해보시면서 끌고 가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말씀드리고 뭐 이미 수익 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좀 눌렸다가 해서 좀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손실 구간으로 가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요번에 날라갔기 때문에 뭐 대부분 지금 수익은 뭐 25% 이상씩은 좀 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이넥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고요. 어느 정도에서 좀 어깨에서 좀 끊어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익절 라인 잘 잡으셔가지고 급등주 패턴도 좀 잘 대응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바이넥스 마무리 좀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